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촛불 국민이 부여한 정말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진보 정부가 지속해온 과제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왜 개혁이 돼야 되냐? 검찰의 기소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기소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검찰 개혁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계속 검사가 아닌 분들이 임명되어 왔고 장관님도 이제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도 사실 윤석열 총장도 누구보다 소신 있게 법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검찰총장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그 검찰 실제로 많이 개혁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장관님이 어떠신가요? 개혁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과거 인지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여전히 그 좀 조직적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잠복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 임명된 후에 오히려 왜 그런 특수수사가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개선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는 기소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의적으로 기소권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폐단이 있습니다. 우선 그 기소라는데 하여튼 목표를 두고서 수사가 기소 이루어지면서 했던 굉장히 큰 피해 중에 하나 최근에 보도난 사안 보니까 의사가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선고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사안인데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리베이트를 줬다는 사람이 리베이트를 줬다고 메모를 기재한 날에 이 사람이 출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증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봤어야 되는데 수사검사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5년 동안 정말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것도 다른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다른 PPT 한번 최근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우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인데요. 최근에 1심 판결이 났죠. PPT 다시 보여주세요. 6개 항목 중에서 하나만 유죄가 나고 5개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특정경제범상의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신문과 지상에 뭐 조국 일가가 학교를 말아먹었더니 어떤 일 해가지고 엄청 보도가 난 사안이거든요. 뭐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비슷한 건데요. 조봉호 씨 사건인데 여기도 정작 중요한 코링크 피의자금 횡령이라든지 불법 펀드 관련된 거 다 무죄가 났어요. 이건 왜 그러냐?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검찰 수사가 개혁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여기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바로 의원님이 지적한 저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네. 반드시 개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거. 다음 거 없나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도 대정부 질문할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날, 그날 이제 이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른 거를 그냥 무조건 기소한 겁니다. 아예 기소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수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공소장이 다르다면서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마 장관님도 그때 계셨으니까 국회에 있으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네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 볼까요? 수사권 기소권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관님 아들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은 무조건 9개월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우리부터 캐비넷 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비넷 미제. 이제 정치인들 관련된 게 있으면 캡에서 쫙 나눴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쫙 꺼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경 쓰도록. 검찰에 신경 쓰도록. 이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의원님 지적에 크게 공감하고요. 이 캐비넷 미제 같이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 네. 꺼내 쓰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킨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제 국민들도 웬만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입법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수사권정을 하더라도 인지부서가 남아있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고소인의 경우에 3개월 내 고소사건 3개월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다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소한 지 3개월이 되면 고소인한테 그 사유를 통보하거나 그런 문제가 제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지수사에 마찬가지도 자기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안 나고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항고를 하거나 항고에 준하는 절차를 두거나 아니면 재정치상에 준하는 절차를 둬서 재판받을 거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요 제안은? 네, 그런 그 사건 관계인의 불완전한 지위를 네.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고 제도를 둘지 여부는 조금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에서도 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그건 검토해 주셔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문제 하나가 제가 늘 강조했던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있었죠. 네. 녹취록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은 그 법조 출입 기자하고 이 한동훈 검사가 아주 자유롭게 그 내용 보면 뭐 자주 만난 것 같은 그 정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노출되고 또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다 그랬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조치 막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장관께서 대답해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무리한 기소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언론이 사건에 개입하는 자체가 근절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시정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혁 방안을 찾아서 언론과의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 오류 이런 것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